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피해금을 전부 돌려주고 사건을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상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보이스피싱 가해자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모두 반환해도 자동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지만 범행 가담 여부와 고의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돈만 돌려주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 피해금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경우와 이미 조직에 전달한 경우, 범행 대가로 수수료만 받은 경우는 서로 다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원금이라면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말고 반환 또는 수사기관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수수료라면 범죄 수익 반환과 피해 회복의 의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전화해 돈을 돌려줄 테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달라고 말하면 사과가 아니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큰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추가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거나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더 복잡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하면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거한 피해금과 전체 사건의 피해액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조직원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반환할 것인지는 공소 사실과 피해자별 금액을 확인한 뒤 법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빠를수록 좋지만 무작정 송금부터 하는 것이 빠른 대응은 아닙니다. 먼저 현재 보관 중인 피해금과 자신이 얻은 수익을 구분하고 피해자별 피해액과 사건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연루되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금 반환을 고려하는 경우 신속히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조력을 통해 합의, 반환, 수사기관 제출, 공탁 중 어떤 방법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피해 회복은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실제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대응의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